자, 우리 아까 저 지금 자, 특수한 경우에 증여자산가액 계산하는 거를 두 개를 더 볼 텐데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하고 내용을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내용 보고 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접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714페이지 보시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주주들이 여러 주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주주들 중에 어떤 이제 갑이라는 법인이 이렇게 있고, 이 갑이라는 법인의 이제 주주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A가 이 갑이라는 법인의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 A. 최대 주주는 뭐 그 외 특수한 계좌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A, B, C가 최대 주주인 거죠. 이렇게 A, B, C가 최대 주주. B는 A의 뭐 아들이고, 그죠? C는 B의 아들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직계존비속간에 이렇게 있는 상태. D하고는 뭐 관계 없는 사람들이고 주주 중에서. 그런데 지분율이 A, B, C를 합해가지고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얘가 40%고, 그죠? 얘가 뭐 20%고, 얘가 10%고 이렇게. 얘가 뭐 여기는 20%고, 여기 10% 맞나요? 그러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100%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갑법인이 배당을 하면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최대 주주가 나는 배당을 덜 받는 거야. 내가 배당을 덜 받으면 다른 사람이 경우 더 받거든요. 총 배당 금액이 결의가 된 게 이제 배당으로 이제 결의를 딱 하잖아요. 배당 결의를 한 금액이 예를 들면 100억이야. 그러면 40억, 20억, 10억, 20억, 10억 이렇게 딱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근데 배당 결의를 100억 했는데 실제로 배당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배당 결의 실제로 배당 받은 금액이 얘가 10억만 받아가기로 한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이제 덜 받은 거야. 그리고 이거 B하고 C가 가져간 거는 원래 20억 가져가야 되는 건데 얘가 이제 덜 가져간 얘가 더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뭐 얼마 가져간 얘가 뭐 30억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져가고요. D하고 이해관계도 뭔가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얘네들끼리 뭐 알아서 또 한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도 뭐 좀 덜 받았다고 할까요? D는 덜 했고요. 얘가 뭐 15억, 얘가 15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딱 떨어지지 않게 15억이고 15억 덜 받고 이거 12억 뭐 이렇게 됐다고 쳐요. 이렇게 얘는 덜 받고 얘는 더 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그럼 얼마 더 받아야 딱 되는 거죠? 100억이 4, 5, 6 33억 뭐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배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B하고 C는 A가 그만큼 덜 받는 바람에 더 받아간 거로 보는 거죠. 배당을 초과 배당. 그리고 이제 제목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배당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것보다 초과 배당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익의 증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초과 배당을. 그럼 원래 이제 옆에 보면은 지분율에 따라서 원래 받았어야 되는 지분율에 따른 배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분율에 따른 배당은 얘가 얼마냐면 얘는 40억, 20억, 그죠? 10억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얘는 20억, 10억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100억이었어야 되는데 B하고 C가 초과 배당을 받은 거죠. 초과 배당은 누구만 따진 거냐면 누구만. 사실 초과 배당은 E도 초과 배당이 있잖아요. 지금 얘도. 그런데 이 최대 주주하고 관계가 있는,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얘의 특수관계에 있는 B하고 C만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초과 배당을 더 받았지만 얘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걔네들만 대상이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초과 배당 받은 거는 얘하고 얘만 따지면 돼요. 얘는 지금 초과 배당을 10억을 더 받은 거고요. 얘는 초과 배당을 23억을 더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초과배당 있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가 과소하게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과소배당 받은 사람은 지금 A하고 누가 있냐면 D하고. 얘는 초과배당으로도 보지 않고 과소배당도 아니니까 2는 더 받았지만 여기는 대상이 아닌데, 과소배당 받은 사람은 지금 여기 얘하고, 그죠? 얘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소배당 금액은 35. 초과배당은 얘는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초과배당 받았지만 계산 대상 초과배당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들만 대상이 돼가지고 얼마냐면 33억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죠. B하고 B, A 아들인 B와 B 아들인 C, 얘네들은 초과배당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더 증여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때 증여상가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개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취득과세형이니까 B 따로 C 따로. 증여상가액은 받은 쪽에서 보는 거죠. 취득과세형이니까 B도 받았고 C도 받은 거죠. 그래서 B 쪽에서는 얼마를 증여상가액으로 할 거냐, 그렇죠? 그러면 계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를 더 초과배당 받았죠? 10억인데 전체 과소배당한 금액 35억 중에서 얘가 과소배당한 것 때문에 초과를 받은 금액만 증여상가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비율대로 해서 어렵지 않죠?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공짜로 더 받은 게 얼마 있죠? 10억이 있잖아. 10억. 그러니까 여기서 초과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예요. 초과배당 금액은 일단 10억에다가 전체 과소배당한 전체 주주의 과소배당 전체 금액은 35억인데 그중에 특수관계자가 과소배당한 금액 때문에 초과배당 받은 것만 증여세를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숫자 좀 이따 뒤에 문제는 깔끔하게 떨어질 거예요. 요 금액이 초과배당 금액이 돼요. 그러면 증여재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증여재산가액이잖아요. B의 증여재산가액은 이 초과배당 금액에다가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서 배당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더 내는 금액 있죠.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지금 내가 소득세를 내는 금액이 있다면 배당을 더 받았으니까 지금 이거 특수관계자가 과소하게 배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받은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낸 금액 있죠. 그 소득세 낸 금액을 뺀 요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빼는 거예요. 요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뭐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니까 초과배당 금액에서 그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뭘로 한다고 이걸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를 증여 재산가액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소득세 상당액은 그걸 잠깐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이때 그 소득세 상당액은 넘겨보시면은요. 일단은 이 소득세가 지금 증여를 지금 당장 증여상가액 계산해가지고 증여세를 지금 당장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배당을 지급할 때 초과배당을 지급할 때 지금 이 금액만큼 초과배당 금액 증여받은 걸로 봐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세 상당액 빼가지고 그 금액을 증여상가액으로 증여세를 좀 계산해서 내겠다는 건데 이 배당이라고 하는 건 금융자산이다 보니까 금융소득이다 보니까 금융소득은 1년 다 지나야지만 종합소득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 금융소득은 1년 다 지나가지고 봤더니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될 것이고 만약에 다른 소득과 합해가지고 2천만 원 다른 금융소득과 무조건 종합과 조건 종합을 전부 합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자 배당을 전부 합했더니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다른 소득까지 다 합해가지고 초과소득세가 적용될 거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초과배당 금액으로 인한 소득상당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사실은 이걸 계산하는 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1년 다 지나야지만 정확히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1년이 다 지나야지만 정확히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증여세는 지금 당장 내야 되잖아. 근데 1년 다 지나가지고 다른 이자 배당까지 합해서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류과세로 끝날 것이고 다른 이자 배당까지 합해서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될 텐데 이 초과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배당만을 종합과세를 했을 때에 초과소득세 적용해서 소득세 계산한 금액과 얘까지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소득세 계산한 금액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이 소득세를 더 낸 거 아닙니까? 초과 배당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1년 다 지났어.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1년 다 지났으면은 이 초과 배당 자체가 모든 이자 배당이 조건부 종합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인한 소득세 상승액은 그냥 14%가 되겠죠. 이걸로 인한 소득세 상승액 분리과세라면. 근데 종합과세라면 얘로 인한 소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얘 빼고 이 초과 배당을 이거를 뺀 내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배당, 이건 초과 배당이잖아요. 그럼 이 초과 배당 금액을 뺀 내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배당과 다른 이자 배당 합하고 다른 종합소득 금액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 초과 배당을 제외한 종합과세 했을 때 소득세 계산한 금액과 종합과세 시 그리고 초과 배당을 포함한 종합과세 했을 때 이제 종합과세 된다면 한계세율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초과배당을 포함한 소득세에서 초과배당을 제외한 소득세를 뺀 금액, 이게 초과배당 때문에 내는 소득세가 되는 거죠.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니까. 이게 뭐로 인한 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초과배당으로 인한 소득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산은 지금 배당을 받을 때 바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게 분리가 될지 종합과세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받았을 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득세상대액은 사실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거는 지금 이 초과배당을 받았을 때는 정확히 계산이 안 되고요. 1년이 다 지나야지만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소득세가 지금 받았을 때는 소득세를 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은 726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726페이지에 소득세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가 얼마인지 몰라. 소득세가 얼마인지 몰라. 왜냐면 다른 소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지금 증여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지금 딱 증여를 받은 그 당시에는 아직 소득세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 초과배당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모르죠. 그게 뭐예요? 소득세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거기 표 있죠? 그 초과배당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4%부터 출발해 가지고 45%까지 해서 만들어 놨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초과배당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표를. 이 표를 만들어 놨어요. 요 금액을 일단 내는 거예요. 일단.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1년 다 지났어. 1년 다 지나고 나면 이 초과배당 금액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금소득이 분리과세 되는지 종합과세가 되는지 그때 그럼 알잖아요. 자, 1년 다 지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 되면 소득세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되면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산한다는 거죠.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정산해가지고 정산한다는 얘기는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로 이거에 따른 이 소득세 상대액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초과배당되는 게 비과세라면 빵. 그게 이제 확정된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제 2번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초과배당 받았을 때는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대액은 거기 1번 표 있죠? 그 1번 표가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 1번 표에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번 표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번 표에 따라서 계산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그게 무슨 얘기죠? 이제 1년 다 지나면 그러면 이제 확정이 어떤 소득세가 어떻게 될지 이걸로 인한 소득세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된단 말이죠. 이게 비과세라면은 빵이 되고 모든 금소득이 다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면 즉 2천만 원 이하라면 그러면 몇 퍼센트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분리과세 해당 세 그게 14%겠죠. 그러니까 14%가 것이고 종합과세 된다면 종합과세 되면은 거기 보니까 둘 중에 큰 거 얘에서 이거 뺀 금액 요거 뺀 금액하고 이렇게 볼까요? 초과배당 금액의 14% 중에서 큰 거 초과배당까지 포함한 소득세를 계산하고 초과배당 제외한 소득세 계산한 금액 있죠? 요 금액과 그렇죠? 요 금액과 그다음에
초과 배당 금액에, 왜냐면 이제 비교 산출세액이 더 클 수도 있는 건 이제 그 얘기거든요. 해가지고 초과 배당 금액에 그냥 14%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 금액보다 얘가 작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종합과세가 되면은 이렇게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클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아무튼 둘 중에 큰 거. 해가지고 요 금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원래 증여재산가액은 지금 아직 정확한 소득세를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그 1번에 의해 가지고 계산된 금액으로 해서 소득상당액을 계산해 가지고 증여재산가액을 구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년 다 지난 다음에 확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거죠. 725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정산 증여재산가액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초과배당 금액에다 빼기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가, 이게 뭐냐면 아까 동그라미 2번으로 계산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1년 다 지나가지고 이제 소득세가 뭐가 된 거니까, 확정이 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까 1번에 의해 가지고 그냥 여기 1번 산식을 적용해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해서 계산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2번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된 소득세를 계산해 가지고 다시 계산하는 거죠. 정산 증여재산가, 그걸로 또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가지고 A에서 B를 뺐더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더 내려면 더 내야 되는 거고, 이게 더 낸 거라면 환급 받는 거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정산을 하는 거. 말 그대로 정산이니까, 정산은 플러스면 더 내는 거, 마이너스면 돌려받고 이제 이런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번이 제대로 된 건데 아직 몰랐으니까 일단은 이거를 1번 산식을 적용해 가지고 얘를 계산해서 증여세를 내게 하고, 1년 다 지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아까 2번의 산식에 의한 소득상당액으로 다시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바뀔 거 아닙니까? 이제 바뀐 금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면 더 내면 되고, 이게 더 많이 냈던 거라면 돌려주면 되고,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일단 이게 문제가 나오면 요 금액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일단은 지금 당장 아직 확정되기 전에 1번의 산식에 의한 소득상당액이 나오겠죠? 나와서 요 금액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거에 따른 소득상당액 빼가지고 증여재산가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증여세, 산출세까지 구하는 거, 증여세까지 구하는 거. 이 증여세액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1년 다 지난 다음에 정산 증여재산가액으로 다시 계산해가지고 그걸 더 내게 할 거냐 아니면 환급해 줄 거냐는 거 나중에 또 결정이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 내야 될 증여세액이 얼마인지 이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B도 계산하고 누구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C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C는 초과배당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초과배당 금액이 23억이잖아요. 곱하기 전체 과소배당된 사람 35억 중에 최저주주가 과소배당한 금액이 30억이 차지하는 비율, 요 금액이겠죠. 요게 초과배당 금액이겠죠. 거기에서 이거에 따른 소득상당액을 빼면 그게 또 증여재산가액이 나오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문제를 바로 풀어볼 텐데, 뒤에 가볼까요? 뒤에 18번 문제예요. 18번 문제 763페이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 비상장 영리내구법인인 갑은 2021년도 3월 2일 날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여금 처분해서 배당을 실시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를 모두 제시하고 납세 의무자별로 증여재산가액, 납세 의무자별로 증여재산가액, 그러니까 정산 증여재산가액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배당 시에 바로 그냥 증여재산가액 일단 구하라는 거죠. 나중에 1년 다 지난 다음에 정산하는 거까지는 아직 하지 말고,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산출세, 이것도 정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금 고려하지 말고 지금 딱 배당 받았을 때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산출세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언제나 나중에 그 배당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과세될지가 1년 다 지나야지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다 정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말고 지금 당장. 그러니까 갑의
사업연도가 1월에서 12월 31일이고요. A가 보니까 지분율이 가장 B는 A의 아들, C는 B의 딸. 뭐예요, 지금? A, B, C가 다 합해가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 그래도 딱 봐도 지금, 실제 배당을 200억이나 했는데, 배당을 200억이나 했잖아요, 지금? 근데 배당 받은 걸 보게 되면은 A가 지분율이 40%면은 80억을 받아야 되는데 20억만 받았죠. B 딱 봐도 더 받았죠. C 완전 더 받았죠. 그리고 D하고 E가 있는데 DEF는 최대 주주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이니까 더 받든 덜 받든 일단 초과 배당은 관계하지 않고요. 과소 배당된 거는 왜냐면 또 알아야 되죠. 왜냐면 아까 봤듯이 전체 과소 배당한 금액 중에서 A가 과소 배당 받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초과 배당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표가 지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걸로 소득세 상당액 구하시면 되죠. 초과 배당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일단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일단. 문제가 지금 18번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표 옆에다가 바로 적어놓고 답을 바로 한번 가볼까요? 표 옆에다 딱 적어놓으면은 A가 지금 이거는 이제 표에다가 한번 보는 거예요. 문제 18번에 답 작성할 때 회사 시험은 언제나 답안지가 좀 부족하니까 이거 문제집에다가 지금 A가 보니까 얼마 받았어야 되는 게 얼마죠? 옆에다가 실제 배당이 있잖아요. 그 옆에 받았어야 되는 거는 지금 원래 실제가 20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다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거, 지분율에 따른 배당은 80억? 그럼 얘는 과소네요, 과소. 그럼 얘는 초과 배당이 없고, 옆에다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초과 배당과 과소 배당이 있다면 얘는 과소 배당이죠? 얼마 과소 배당 있어요? 60억. B는 지금 실제가 얼마냐면 30억. 근데 원래 받았어야 되는 건 10%니까 20억 아닌가? 200억에 20억. 그러면 초과 배당이 10억. C도 A의 지금 손녀죠, 손녀? 원래 받았어야 되는 게 실제가 지금 얼마냐면 95. 실제 받았어야 되는 거 5%니까 10억. 얘는 80억이나 더 받았어요. 그러면 D, E, F가 있는데 DEF는 더 받은 사람은 따질 필요가 없고요. 덜 받은 사람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D가 30%니까 60억을 받아야 되는데 D는 지금 이쪽에 과소네, 과소. D는 과소. 그죠? 그 다음에 E는 10억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죠? 과대. 초과 받았죠? F는 20억 받아야 되는데 10억만 받은 거네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E는 더 받았지만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는 더 받은 거는 고려할 필요 없고요. 덜 받은 것만 고려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지금 과소배당한 거는 총 얼마냐면은 100억. 그죠? 그리고 더 받은 거는 A의 특수관계자만,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만 더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더 받은 사람이 있지만 고려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억이 비는 거는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A의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더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안 맞는 거죠. 아무튼, 자,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 B도 납세의무자가 되고 C도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먼저 문제 첫 번째 B의 경우에 먼저 첫 번째 초과 배당 금액이 얼마냐? 초과 배당 금액은 지금 10억이 아니라니까요. 그 10억 원에다가 전체 100억 중에서 그렇죠.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가 과소배당한 금액 때문에 초과배당 받은 금액만 대상이 되는 거니까 6억이 되는 거예요. 6억이. 그죠? 그러면 그 6억 원에 대한 그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 표에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6억에다가 그죠? 그 6억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거기 표가 있었잖아요, 아까. 5억과 10억 사이에서 1억 7,460만 원. 1억 7,460만 원 플러스
5억을 추가하는 금액인 1억에 42%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소득세 상당액이 나오는 거죠. 걔가 얼마냐면 2억 1,660만 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응?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초과 배당 금액에서 그걸로 인한 소득세 상당액을 뺀 나머지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소득세 상당액을 뺀 나머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1번에서 2번 뺀 거. 그래서 얼마냐면 3억 8,340만 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도? 근데 뭘 물어봤냐면 증여재산가액하고 산출세까지. 그죠? 그럼 산출세액은 여기다가 이제 증여세 산출세 표도 있었잖아요, 지금. 1억과 5억 사이에 있는 거죠? 1,000만 원 플러스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2억 8,340만 원에 20%.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구하시면 되죠. 산출세 계산하니까 얼마냐면은 5,668만 원. 지금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납세의무자 누가 있어요? 지금 납세의무자는 B도 있고 또 납세의무자 누구 있습니까? C도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초과배당 받은 금액은 80억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초과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최대 주주가 과소배당한 것 때문에 받은 초과배당 금액만 초과배당으로서 증여세를 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48억 원이 초과배당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소득세 상당액은 표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표에다 집어넣으시면은 10억 넘어갔으니까 3억 8,460만 원 플러스 10억을 추가하는 금액이니까 38억에 45% 하게 되면 그 추가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나오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얼마냐면 20억 9,460만 원. 20억 9,460만 원.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그 초과배당 금액에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득세 낸 걸 뺀 나머지, 그죠? 얘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48억에서 20억 빼면은 27억 540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산출세액은 좀 주의하실 게 C가 이거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C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받았잖아요. C는. 그러면 세대가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거니까 세대, 생략, 가산액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산출세 계산하실 때 여기 27억 540만 원에 무슨 세율을 적용하고요, 지금? 거기 세율을 이거 일단 세율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10억을 초과했으니 증여공제를 안 했구나. 위에도 안 했네. 증여공제를 해야 되는데 증여재산 가액에다 하는 게 아니라 증여공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산출세 바로 들어갔네. 에헤이. 과표를 구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공제 아직 우리가 안 배워가지고 지금 그런 건데 증여공제 뭐 어렵진 않아요. 증여공제가. 잠깐 정리만 하고 갈게요. 자, 증여공제가 증여재산공제하고 재해손실공제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상속공제는 인적공제하고 물적공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증여공제가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어요. 근데 그 재해손실공제는 상속세랑 똑같아요.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그 사이에 화재 등이 발생해가지고 손실이 난 금액이 있다면, 그죠? 그것만큼 다 공제해주겠다는 거죠. 대신에 뭐 보험금이나 이런 거 받은 게 있으면 좀 빼고 똑같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증여재산 공제는 그룹이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져요.
증여세상 공제를. 그 교재 보시면서 보세요. 교재는 지금 몇 페이지에 있냐면, 교재는 이걸 안 하고 하니까 막 일단 좀 빠뜨려가지고 증여공제 705페이지에 있거든요. 증여재산공제. 증여공제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공제는 상속세랑 똑같은 거고, 수수료공제는 똑같고 증여공제는 이 두 개. 그 중에 증여재산공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네 그룹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그룹이 배우자. 지금 증여자가 누구냐에 지금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면은 6억 원 공제. 그죠? 두 번째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으면 직계 존속. 그 직계 존속은 직계 존속에 배우자도 포함하는 겁니다. 직계 존속의 배우자. 왜냐면 아버지가 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배우자는 나의 새어머니야. 그럴 수 있잖아. 아무튼 직계 존속은 언제나 배우자를 포함해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으면 얼마냐면 5천만 원. 근데 직계 존속으로부터 내가 받았는데 받는 내가 미성년자라면 밑에서 적을까요? 5천만 원인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번은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거예요. 직계 비속으로 증여를 받아도 5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1, 2, 3 이외에 친족. 그러니까 1, 2, 3 이외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이게 그 국기법상 친족이에요. 친족이 범위 내거든요.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을 제외한 나머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 자, 이렇게 그룹별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룹별로 그룹별로 10년 내 이 금액들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10년에 이 금액을. 10년에.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별로 가는 거니까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잖아요. 그럼 이번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10년 안에 내가 이번에 배우자로부터 2억 받았어요. 근데 과거 10년 안에 5억 미리 받은 게 있었던 거야. 그럼 그 5억은 다 공제가 됐었겠죠? 거기다 이미 2억 더 더해지면 어떻게 되면 7억이죠? 그럼 이번에 얼마만 공제하는 거죠? 1억만. 올해 2억, 이번에 2억 5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10년 전 안에 5억 받은 게 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0년 내 지금 6억을 공제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올해 이번에 1억만 공제해서 1억 5천만 원은 과세가 되는 거죠. 증여세가액이 되는 거죠.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쪽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구하고 증여공제를 뺀 금액이 과표가 되거든요. 과표가. 상속세도 마찬가지죠. 계산 구조는 같아요. 상속세도. 좀 이따 증여세 계산 구조 한번 볼 텐데, 그렇죠? 상속세 과세가액까지 구한 다음에 상속공제랑 수수료공제를 빼서 과표를 구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빼야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몇 년 그룹별로 10년 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이번에 2천만 원짜리 뭐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나 과거 10년 안에 직계 존속 그룹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한테서 받은 게 얼마 있는지 봐야 되겠죠. 이미 과거 10년 안에 1억 원어치 받은 거야. 그렇게 그 그룹에서. 그리고 이번에 2천만 원 받은 거는 공제가 될 게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나 그룹별로 몇 년 내? 10년 내. 10년 내에. 그래서 그런 말들이 거기 나와요. 동일 그룹 내에서는 합산 기간 동안 공제한다. 그러니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상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그룹별 공제액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 증여를 받게 되면 과거 몇 년요? 10년 안에
동일 그룹 안에서, 동일인이 아니에요. 동일 그룹 안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게 있다면 걔를 뺀 나머지만, 이미 공제를 받은 게 있다면 걔를 제외한 나머지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룹별로 10년 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늘 동일한 날에, 그 날짜가 지금 언제나 먼저 증여한 거에서부터 먼저 공제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미 한 6년 전에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지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있어. 그럼 다 공제됐겠죠,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한테 받았는데 3천만 원 공제됐어요. 아직 이제, 그런데 6년 지난 올해 할머니도 나한테 뭐 얼마 주고 어머니도 나한테 얼마를 준 거야, 올해. 근데 그게 먼저, 만약에 할머니가 둘 다,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하고 어머니도 다 3천만 원씩 줬는데 이상하게 나만 보면 자꾸 사람들이 돈을 줘. 그래가지고 줬는데 할머니가 먼저 줬잖아요. 그럼 먼저 준 쪽에서 먼저 빼면 돼요. 똑같은 올해지만 공제 증여 시기를 다르게 하면 당연히 먼저 증여 받은 쪽에서 나머지 2천만 원 남았잖아요. 할머니가 나한테 먼저 줬다면 할머니 쪽에서 2천만 원 하고 어머니 쪽에서는 뺄 게 없죠. 근데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동일이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랬더니 자 생일 선물 둘 다 3천만 원씩 주고, 야 진짜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동시에,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무슨 오늘 특별한 기념일이야. 동시에 탁 해가지고 내가 3천만 원씩 받은 거야. 아무튼 그런 집안이래. 그런 집안이야. 뭐 여차하면 1천만 원씩 주는 그런 집안이야. 그래서 이미 할아버지한테 3천만 원 받은 게 있잖아요. 2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 엄마하고 할머니한테서 지금 3천만 원씩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같은 날짜라면은 요 금액이 비례해서 각각. 할머니 쪽에서 얼마? 1,000. 왜냐면 2천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3천 원 주면 할머니 쪽에서 1,000, 엄마 쪽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할머니 쪽에서 받은 거는 엄마랑 굳이 그렇게 한쪽에서 하는 거랑 세금도 아니요, 세금이 다르죠. 세금이 달라요. 왜냐면 할머니 쪽에서는 그 빼고 난 금액이 이제 과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할머니에서 받은 거는 세대 생략 가산액이 붙어서 산출세 계산할 때 30% 할증이 되잖아요. 엄마 쪽에서 받은 건 할증이 안 되고. 그럼 이걸 어디서 뺄 거냐? 내가 선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날짜가 하루라도 빠르면 거기서 빼는 거고요. 같은 날짜라면은 그 증여상가액에 비례해서 뺀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느 쪽에서 빼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할머니한테 받은 거는 할증되고 어머니한테 받은 건 할증이 안 되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날짜 되게 중요해요. 먼저 받은 쪽에서 뺀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날이면은 증여상 금액으로 어떻게 한다? 안분해서 뺀다. 그룹별로 10년 내다.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증여? 재산공제. 이거랑 얘랑 합쳐가지고 증여공제. 그리고 이 공제 말고 수수료공제. 수수료공제는 상속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과표를 구하는 거죠. 자, 들어올게요. 이걸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증여공제까지 하면 이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과표는 3억 8,340만 원에서, 자, 이거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지금 우리 언제나 증여세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냐면 받은 사람 쪽, 취득과세형이니까 받은 쪽에서 아버지한테서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아버지한테 받았으니까 5천만 원 공제해가지고 과세표준이 그러면 5천만 원 공제하니까 3억 3,340만 원 되는 거고, 그러면 산출세액은 여기가 1,000만 원 플러스 2억 3,300이네요. 1억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산출세액이 나온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온 김에 과세표준은 증여상가액 27억 540만 원에서, 자, C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받은 거냐?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잖아요. 뭐 그 전에 뭐 받았다 뭐 했다 말 없으니까 그 전에 받은 거 없었던 거예요. 말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공제를 해야 되는데 C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내가 몇 살이에요? 그 내용 뭐죠? 몇 살? 18세. 그렇죠. 내가 누굽니까? 미성년자네. 미성년자. 그러면 미성년자면은 증여공제는 얼마가 된다고요? 2천만 원. 아니, 받은 내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있고 할아버지 이러면은 이제 10년 내 합해가지고 2천만 원인데 그 나는 지금 할아버지한테 처음 받은 거라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받은 거고 받은 사람 쪽에서 과거 10년 안에 이런 사람부터 받은 요 금액까지가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표는 2천만 원 빠지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냐면 26억 8,54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뽑을까요? 자, 산출세액 계산해 볼게요. 산출세액은 세대를 생략해가지고 지금 증여한 거기 때문에 할증이 돼야 되는데 그 할증은 상속세나 증여세 똑같아요. 원래 할증은 세대 생략하면 30%가 원칙인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40% 할증이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지금 할증을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이 얼마를 초과해버렸죠? 20억을 초과해버렸죠. 미성년자고, 그렇죠? 세대를 생략했을 때 준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게 되면 40%를 할증한단 말이에요. 증여재산가액 20억을 초과했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40%를 할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증여세 적용한 다음에 거기다 1.4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0억 초과했으니까 3억 8,460만 원. 요 금액 가지고 3억 8,460만 원 플러스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16억 8,540만 원에 45% 아이고 증여세를 해야 되죠. 증여세를. 지금 26억 8,500이 어떻게 되냐면 10억과 30억 사이에 있으니까 2억 4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지금 10억을 추가하는 금액이 16억 8,540만 원. 이거에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0억과 30억 사이니까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40%를 할증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대를 생략했을 때 준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면서 20억을 초과하는 거니까 증여상가액이 40%. 이렇게 하고 산출세 구하는 거예요. 좀 쉽지 않았네요, 보니까.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 되냐면 이거 12억 7,982만 4천 원. 12억 7,982만 4천 원. 우와, 세금을. 그죠?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은 내가 원래 배당을 받았어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C 같은 경우에 10억만 받았어야 되는 건데 할아버지가 배당 적게 받으면서 나한테 이만큼이나 더 돼버린 거잖아요. 90억 받아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더 받은 거예요? 80억. 근데 그게 할아버지 때문에 더 받은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더 받은 것도 있는데 그중에 누구 때문에 더 받은 거죠? 할아버지 때문에 더 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 되는 거니까 세금 내야죠. 그게 초과배당 금액이고 초과배당 금액 계산해 보니까 아까 48억이나 되잖아요. 48억. 이것 때문에 내는 소득세. 결국에는 이게 잘 보세요. 세금을 얼마 내는지 볼게요. 이것 때문에 초과배당한 48억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소득세 얼마 더 내고 20억 좀 더 내는 거죠? 그리고 뭐도 더 내는 거죠, 지금? 증여세도 내는 거죠? 48억을 더 받으면서 세금을 20억, 거의 21억. 우와, 그 얼마, 33억, 한 33억 6천만 원, 33억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죠? 48억 더 받고 34억 7천만 원 세금을 더 내니까 그러면은 한 4억 정도 남겠네. 14억 정도 더 받네. 그러니까 이런 초과배당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특히 지금 무슨 주주일 때는요? 그래서 최대 주주인 경우만 이러는 거거든요. 사실 최대 주주가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최대 주주인 경우만 법인 하나 설립해 놓고서 거기서 이제 이익 생기면 그러면은 그냥 내가 증여로 이렇게 자산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버린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눈속임이잖아요. 증여 딱 준 게 아니라 배당받아야 될 거를 다 가족회사 만들어 놓고서 배당받아야 되는데 지분이 높은 할아버지가 적게 받고 다 이렇게 막 주는 거야. 이것도 결국에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못 더 내는 거죠. 더 받는 것 때문에 속세 그렇죠. 더 내고. 그러니까 48억 할아버지 때문에 48억 더 받았는데 그 얘기잖아요. 근데 거의 한 30
3억 한 7천만 원 정도 돈을 더 내는 거니까 3조 한 4억 정도 더 내는 거니까 그렇죠? 한 14억 정도밖에 안 남는 거죠. 하려면 해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초과배당이 무섭죠. 초과배당 이것만 당연히 소득세는 돈 벌었으니까 더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소득세는 돈 벌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더 내는 건 이거는 누가 내더라도 내는 거죠. 사실은 소득세는 할아버지가 배당을 받아도 소득세 내는 거고 손자 손녀가 하더라도 더 내는 거고 소득세는 어차피 배당 받으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그만큼 덜 내는 거니까 소득세를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이 더 추가로 더 생기는 거니까 남는 돈이 얼마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게 초과배당. 자, 그럼 다시 또 돌아가서 뭘 볼 거냐면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데 자,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볼게요. 726페이지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주주 등과 그러니까 다시 이것도 또 누구랑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대 주주는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한테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취득하거나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밖에서 최대 주주 이외의 자한테서 취득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갑이라는 번 최대 주주인데 B가 그 아들이거든요. 아들이야. 그러면 B가 A한테서 취득하거나 주식을 아니면 A한테서 받은 돈으로 다른 전혀 관계가 없는 C의 주식을 이 갑이라는 법인에 또 C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 주식을 취득하거나 아무튼 아버지한테 취득하거나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취득하거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취득을 했는데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돼서 주가가 확 올라간 거죠. 그렇죠? 확 올라간 겁니다. 그때 얼마만큼의 주가가 현저하게 올라가야 되느냐? 그래서 당초 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에 주당 기업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더한 금액에 주수를 곱한 금액이 이제 30% 아무튼 그 30% 이상이거나 시가 확 늘어난 그 금액이 30% 이상이거나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주식을 취득할 때는 비상장 주식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몇 년 이내에 상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5년 내에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확 올라가면은 그러면 다음의 금액을 증여상가액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산식이 나와 있거든요. 산식이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산식은 정산 기준일 현재 주당 평가가액. 정상 기준일 현재 주당 평가가액.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간 그 금액만큼 이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취득가액이 있을 것이고 상장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거 어느 날짜에 주가로 할 거냐? 주가가 확 올라갔는데 상장을 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아니면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확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며칠 사이에 야 여기 거품이야 거품. 그러면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확 일반적으로 올라갔다가 그게 거품이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가거나 하는데 확 올라갔는데 거품이라는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바로 쑥 빠집니다. 확 올라갔다가 바로 쑥 빠져요. 그러면은 아니 상장하자마자 주가 올라간 걸로 평가를 해버리면 이거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에요. 왜 그렇잖아. 우리나라 막 이렇게 묻지마 투자 이래. 야 어디 상장한데 그럼 거기 뭐 그걸 가치도 모르고 와 몰려가지고 확 올라가는 거죠. 그 이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좀 억울할 수 있으니까 자 정상 기준일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3개월은 지켜보는 거예요. 상장일 시가가 아니라 정상 기준의 시가. 정상 기준이 언제라고요?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게 핵심이에요. 상장을 할 때 시가가 정확한 아직 가치를 반영 못하고 있는 거로 보는 거야.
아무튼 뭐 올라가겠죠. 시가는 주가는 많이 올라갈 건데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거품에서 확 떨어질 수도 있고 몇 개월은 지켜본다는 겁니까? 3개월. 그래서 상장일로부터 딱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 그 주가를 A라고 하면은 B 플러스 거기서 B 플러스 C를 빼는 거예요. B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 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그죠? 또는 증여받은 게 아니라 뭐 하냐면 취득했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취득은 두 가지죠. 아버지로부터 취득했거나 아버지가 준 돈으로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했거나 아니면 증여받았거나. 그러니까 그 증여받거나 취득했거나 그때 그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날 현재 주당 증여세 과세가액하고 취득을 했다면 취득가액. 그 금액에다가 주당 기업 가치의 실적인 증가로 인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재산 취득 후에 가치 상승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약간 날짜가 좀 구체적인 거죠. 약간 날짜가 처음에 그 주식을 취득했을 때하고 그거는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 그게 C야 C. 주당 기업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은 그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제 당연히 증가해야 될 금액. 근데 그거에 비해서 B하고 C를 더한 금액에 비해서 정상 기준 현재 주당 평가 가격이 더 확 올라간 거죠. 그 차이 나는 금액이 한 주당에 지금 이익이 된 거 아닙니까? 한 주당 증여받은 금액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주식수.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도 바로 문제를 봐볼게요. 문제. 이것도 뭐 내용은 그런데 문제 보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19번 문제 볼까요? 765페이지에.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 거주자 을은 비상장 법인인 주의 무한의 최대 주주 병으로부터 2019년도 5월 1일 날 무한의 주식 1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했대요. 을과 병은 그러니까 증여를 받든 취득하든 아무튼 그때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언제 상장했어요? 2021년도 3월 1일 날 상장이 돼가 나 5,000원에 샀는데 상장하자마자 15,000원을 확 떴죠. 근데 그날 시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장일로부터 몇 개월이 되는 날?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 기준이라고 해서 그날 정산 기준일 날 시가라는 거예요. 상장하자마자의 시가는 아직 반영이 다 안 된 거로 거품일 수도 있고 아직 덜 반영될 수도 있고. 그래서 3개월이 되는 날인 6월 5일 날에 지금 평가액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을의 주식 취득 이후에 주당 기업 가치의 실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 6,000원이다. 딱 나왔잖아요. 벌써 그러면 증여세가액은 얼마냐? 그렇죠? 한 주당 얼마 샀다고요, 지금? 5,000원에 샀다니까요? 5,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그게 실적 기업 가치의 증가로 인한, 기업 가치 실적 증가로 인한 이익이 얼마라고요, 주당? 6,000원. 그러면은 정상적이었다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1,000원. 11,000원. 그런데 지금 정상 기준일, 즉,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주가가 반영된 거로 보는 거죠? 그 주당 가치가 얼마라고요, 지금? 25,000원. 그러면 한 주당 14,000원씩 지금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 이익을. 이거 몇 주를 갖고 있으니까? 몇 주를 취득했었죠? 10,000주. 그러면 증여세가액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응?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주의하시면 돼요. 상장하자마자의 주가가 아니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 그 주가하고 그다음에 그 주식을 취득받았거나 또는 증여받았다면 그때 당시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가액에다가 실적의 가치 증가분 다음 금액을 빼요. 그게 이제 주당 이익액이 되는 거죠. 이걸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겠다는 거죠. 여기다 이제 10,000주니까 곱하게 되면 얼마면 1억 4천만 원이 증여상가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쭉 한번 지금 봤어요. 지금 내용 봤고. 자, 그리고 어디를 좀 볼 거냐면은, 아까 우리 본 거 중에서도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아까 좀 봤던 거거든요.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보겠습니다. 4번, 5번, 6번. 자, 4번.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증여 추정. 얘기 나온 김에 증여 추정까지 정리한 다음에 4번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증여 추정. 자. 자, 증여 추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교재는 증여 추정 교재가 어디 갔어요? 증여 추정이 716페이지. 증여 추정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716페이지에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세 증여 추정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세 증여 추정. 자, 언제나 배우자 등 하면 이 등에는 직계 존비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한테 양도한 거예요. 양도.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 추정. 양도한 거예요, 양도. 양도했는데 그걸 뭘로 지금 추정하겠다고요? 양도했는데 증여로 추정하겠대요. 양도소득세보다 무슨 세가 더 높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소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죠. 거기다가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그게 되겠어요. 증여세는 그냥 증여한 재산 가액에다가 증여세 세율을 곱하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하고 계산하게 되면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 가액에 증여세 세율이 곱해지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는 당연히 증여세가 더 세금이 더 많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주택이 요즘에 아시죠? 지금 주택이 막 조정지정 대상 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뭐 3주택자 이상이고 뭐 이래 버리면 최대 75%까지도 과세가 막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증여가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지는. 예전에 취득해가지고 요즘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취득했을 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요즘 집값이 막 엄청 높아진 거야. 그러면 이 소득 자체도 커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조정상 지역 내에 3주택 이상자라면 30% 기본세율의 30%를 더 업해가지고 초과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가 더 세금이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 증여가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역전형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누가 얘기하는 거야. 저 배우자한테 그냥 양도할래요. 원래 배우자한테 양도하면 뭐로 추정해 버렸죠? 증여로 추정해 가지고 이거 내가 입증하지 않으면 이거 사실 증여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양도입니다. 진짜 우리는 말만 부부지. 우리는 남이에요. 막 이러면서 서로 사고 판 거 맞아요. 재산 관리도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저는 저대로 따로 지금 50억, 남편도 따로 80억 이렇게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진짜 사고 판 거다. 라고 내가 입증을 하면 그러면 증여를 안 보고 양도세가 되는 건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배우자끼리 서로 사고 팔았다는 거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뭘로 과세가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증여세로 과세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막 웃는 거야. 세금이 더 줄어들어. 배우자끼리 양도한 걸로 보면 세금이 더 커. 서울 시내 1세대 3주 다주택자들 양도한 걸로 하면 세금이 더 큰데 그게 아니라 뭘로 보니까 증여로 보잖아요. 증여로 추정하잖아요. 뭐 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양도해라고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로 하는 거거든요. 입증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다 뭘로 그냥 세금 내라고요? 증여세로 다 해라. 그게 더 세금이 더 작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전 현상이 지금 발생해가지고 막 뭔가 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개념은 여기가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갑이라는 자가 말 그대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배우자 등한테 자산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양도 아니야. 너 뭐야? 너 증여로 추정할 거야. 입증해. 진짜 양도한 건지 입증해.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해가지고 증여세 내게 하겠다는 거죠. 입증을 안 하면 증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증여 아닙니다. 양도입니다. 라고 입증을 하게 되면 증여를 안 보겠다는 거고요.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해가지고 과세하겠다는, 증여세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더 크잖아요. 양도가 더 작다고 그랬잖아요.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요즘은 특이한 경우가 이제 막 자주 발생을 하는데, 증여가 더 세부담이 크고 양도가 작거든요. 갑이 머리를 쓰는 거지. 갑이 배우자한테 바로 양도해버리면 증여로 추정해가지고 증여세를 내게 하니까 동생한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바로 증여한 게 아니라, 바로 양도하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한테 일단 양도. 그러면 증여로 추정이 안 되거든요. 증여로 추정하려면 누구한테 양도해야지만 증여로 추정하는 거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한테 양도해야지만 증여로 추정하는 건데, 동생한테 양도. 그럼 증여로 추정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생한테서 갑의 배우자나, 이 갑의 배우자죠. 그러니까 갑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3년 내 양도하게 하면,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얘한테 뭐 보는 거죠? 얘가 얘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이것도 양도하고 얘가 3년 내 양도하면, 그러면 배우자 등한테 양도한 걸로 봐가지고 이것도 뭘로 추정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얘를 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몇 년 내 양도하면요? 3년 내 양도하면, 얘가 출간 날로부터 3년 내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 추정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4가지 경우로 팔았다면, 배우자한테 팔긴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느냐?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의해서 팔았거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경쟁하는데 가가지고 참여해서 경매로 사게 된 거죠, 배우자가. 파산 선고에서 처분됐거나, 공매가 됐거나,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유가증권이 처분됐다면, 시장에서 처분됐다면, 그러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 4가지는. 두 번째 증여 추정은 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자금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자금의 이렇게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봐서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아니 지금 우리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 30억짜리를 산 거야. 좋겠다. 그죠? 아무튼 아들이 산 거야. 자, 아들이 직업, 재산, 나이, 그죠? 소득 상태로 봤을 때 아들이 그걸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걸 샀다면 그거는 당연히 누구 돈으로 사준 겁니까? 그렇죠. 아빠나 할아버지 돈으로 사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 자금을 소명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취득 자금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거 산 거다. 해가지고 이거를 소명을 해야지만 됩니다. 소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가지고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채무상환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얘가 빚이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지금 갚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재산이나 소득이나 뭔지 뭐 직업이나 이런 상태로 봤을 때 뭐 어쩌다가 10억 빚졌는데 그 10억을 갚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억을 이게 갚아진 거야. 누가 갚아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증여받은 걸로 추정하자. 다만 보세요. 이거 재산 취득자금이라든지 채무상환자금 이거를 지금 A라고 할게요. 자, 그 A 금액에 대해서 다 증여를 추정하는 거 아니죠? 내가 뭐 하면 되죠? 입증하면 되죠. 이거 뭐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됐다. 내가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입증한 금액을 빼고, 그럼 나머지 금액은 증여받은 걸로 증여상가액으로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추정 상속재산가액 계산하듯이 얼마는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
A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은 우리가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할 때도 걔는 입증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입증을 얼마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A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은 입증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말이 거기 보시면 나와요. 입증하고 남은 금액이 얘보다 이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도 작으면 그러면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즉 얘는 입증하지 않아. 이 금액만큼은 입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요것만 얘 빼고 나머지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빼고 나머지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문제 4번으로 갑니다. 자, 을은 갑의 토지, 그러니까 시가가 150불짜리인데 토지를 2021년도 1월 1일부터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갑은 2021년도 9월 30일 날 해당 토지를 을에게 양도했다. 을은 또 해당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 갑을 병 모두 거주자다. 이자율 10%의 5년의 연금 현가 계수는 3.7907이다.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동산 무상 사용의 연간 이익률은 2%. 자, 1번.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자, 을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부동산 무상 사용. 그러면은 무조건 무상 사용하게 되면 몇 년 동안 무상 사용하는 걸 본다고요? 5년. 무조건 5년이에요. 5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5년 지났을 때 그 다음 날 다시 또 5년. 계속 5년 치과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 내게 한다니까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동산 무상 사용은 무조건 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아까 공부했었죠. 얼마 이상은 돼야지만 과세가 된다고요? 1억 원 이상. 금전 무상 대출이나 또 저가 대출로 인해서 이익 발생하는 거는 1년 동안씩 계산하는 거니까 1,000만 원 이상. 부동산 무상 사용은 5년간 계산하는 거니까 1억 원 이상. 그렇죠. 근데 1억 원 이상이 되면 되는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돼야 된다.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그때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를 계산하시오. 1번은 그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2번에 이제 증여세, 산출세 계산해 볼게요. 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응? 자, 증여재산가액은 일단 부동산가액 150억 원 곱하기 임차료는 1년에 얼마라고 가정한다고요? 2%. 그죠? 근데 요거에 무조건 5년 동안 이게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봐서 5년 어떻게 했죠? 5년 연금 현재 가치. 5년 연금 현재 가치. 그래서 그게 5년 연금 현가가 이자율 10%로 한 5년 현가가 개수가 3.7907. 이렇게 계산된 요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된다니까요. 계산해보니까 이게 얼마 됐습니까? 11억 3,721만 원. 자, 산출세 계산하는데 이거는 보세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딱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증여재산공제가 누구로부터 딱 증여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재산공제가 따로 없어요. 그냥 여기다 바로 산출세 곱하면 돼요. 그냥 누구로부터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를 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는 산출세 바로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산출세 곱하는 거니까 11억, 10억 넘어갔잖아요. 증여세 세율표가 아까 있었는데 표에 의하면 10억까지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10억 초과하는 금액 40%. 산출세액은 (10억) 초과하는 금액 1억 3,721만 원. 네, 40%.
이렇게 하면 하주세액이 나오는 거죠. 2억 9,488만 4천 원. 이게 되는 거예요. 3번은 뭐냐면 3번은 지금 갑이 을한테 팔았고 을은 다시 또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3번은 뭐냐면 그때 갑과 을에게 토지 양도했다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토지를 양도받은 병에게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하시오. 얘한테 뭐에 따라 증여? 추정에 따라 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추정해야 되는 거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저기 증여 추정은 두 가지인데 양도한 거잖아요. 지금 양도했는데 이게 증여로 추정되려면 그러면 이 병은 갑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어야 되고 병은 요건이 갑의 배우자 등 갑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을은 갑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외의 특수 관계자여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얘한테 양도한 다음에 얘가 그 추정한 날부터 몇 년 내에 양도하면 되고 3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지금 여기 어떤 거 토지를 얘가 얘한테 증여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건이 을은 갑의 특수관계자 그리고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3년 이내 양도 그렇게 되면 갑이 병에게 갑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병에게 그 토지를 증여한 걸로 추정. 이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문제. 5번하고 6번 문제. 2021년도 5월 1일 날 거주자 을에게 토지 한 필지를 4억 원에 양도했어요. 이 토지의 시가는 8억짜리인데 4억 원에 양도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저가로 양도했죠. 그리고 을은 갑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했죠. 매입했죠. 한쪽은 손해가 나고 한쪽은 이익이 나겠죠. 자, 그랬을 때 요구사항 1번 갑과 을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서 조세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갑의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을의 증여세 계산 시의 증여상가액은 각각 얼마냐 이렇게 이거 우리 양도소득세를 공부한 내용까지 기억이 조금 나야 되는데 뭐 양도소득세는 했었으니까 내용 볼게 보면 기억날 거예요. 5번에 문제 5번에 문제 5번에 1번 갑하고 을이 전부 다 개인이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법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얘 특수관계자. 얘하고의 관계가 지금 현재 특수관계자. 그럼 얘는 지금 양도가액을 뭘로 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죠. 자, 얼마에 팔았어요? 양도가액을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원칙. 팔고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얼마? 4억. 4억. 근데 그걸로 해야 되는 실제 양도가액이 4억인데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고 시가 얼마짜리를 8억짜리를 4억에 저가로 양도했기 때문에 얘는 이 갑은 양도세 계산할 때 소득세법상 부당해산 부인이 적용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거니까. 그러면 4억 받은 거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부계부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부계부가 적용되기 때문에 4억 받은 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얼마로 하는 거예요? 양도가액 시가인 8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4억 받은 거 부인 시가인 8억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그리고 을은요. 을은 지금 시가 8억짜리를 4억에 샀으니까 얘는 저가양수. 저가양수 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해야 되는 거죠. 저가양수 했을 때의 증여재산가액은 얼마를 할 거냐. 그림으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증여재산가액은 아까 봤었는데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지금 특수한 계좌. 특수한 계좌. 그러면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산식 이 계산 자체가 요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 시가 대가 차이 8억 원에서 4억 원 뺀 금액. 여기서 얼마를 뺀다고요? 둘 중에? 작은 거. 시가의 30%. 자, 시가가 얼마짜리였죠? 8억에 30%와 그죠? 그 다음에 3억 원 중 작은 거. 얘가 더 작은 건가요, 지금? 얼마 되는 거? 증여세가액 얼마 되는 겁니까? 4억에서 2억 4천 빼는 거죠. 1억 6천만 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갑하고 을 관계가 지금 시가 8억짜리를 4억 받고 팔았거든요. 얘는 4억 주고 샀고, 근데 얘하고 얘가 누가 아니라고요? 얘가 특수한 계좌가 아닌 거야. 그러면 지금 갑은 양도가액을 뭘로 할 거냐? 분명히 지금 거래를 해가지고 손해가 났거든요.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손해가 났으면 그게 특수관계자하고의 손해였다면 부계부가 적용되는 건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거래하면서 손해가 났기 때문에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아요.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얘가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로 파는 사람이 이익을 얻었잖아요. 파는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면 증여세를 내거든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면 증여세를 내게 돼요. 그러면 증여세도 내고 양도했으니까 뭣도 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양도하는데 시가가 지금 얼마짜리인데요? 8억짜리인데 특수관계자 아닌 자한테 팔면서 얘가 15억을 받은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양도하면서 이익이 생겼죠? 7억의 이익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7억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니까? 고가 양도한 거니까.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특수관계자든 아니든 고가 양도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 계산해가지고 내는 거 있었잖아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시가하고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어야지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얘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대가가 15억이었잖아요. 더 받았다면 얘는 일단 증여세를 먼저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익이 났으니까 얘 입장에서 얘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판 사람이. 양도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고가 양도했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증여세 얼마 내는 거죠? 7억은 시가의 30% 이상이니까 차이 나는 금액 7억은 증여세 계산해야 되는데 7억에서 얼마 뺀다고? 3억. 그럼 여기 증여세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증여세가액이 4억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또 뭐도 내야 되는 거죠? 증여세 4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고, 팔았으니까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랑 거래를 했기 때문에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럼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금액인 15억이 부인이 안 된다는 거니까 여기 양도가액을 15억으로 할 거냐, 옛날에 취득했을 때 금액은 예를 들어서 5억이었어요. 그럼 취득가액은 5억인 거고 양도가액 15억으로 할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받은 것 중에 얼마가 증여세로 과세가 된 거니까. 4억의 증여세로 과세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15억으로 해버리면은 15억이 되면은 증여세 4억 낸 것도 여기 안에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소득세를 또 내는 거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네가 받은 10억 중에 얼마는 증여세 낸 거니까.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낸 거니까 걔를 뺀 금액은 얼마를? 11억을 양도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은 좀 줄여주겠다는 거죠. 뭘로 세금 낼 거니까. 증여세 낼 거니까 양도소득을 그만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서 한쪽에서 증여세도 내고 뭣도 내는 거죠. 지금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쪽에서 증여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은 지금
손해난 게 아니라 좀 더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안전한 거래한 거니까 부인되지 않아서 15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를 계산해 가지고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거래하더라도 증여세 내는 거 있잖아요. 증여세가액을 계산해서 걔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양도금액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거 좀 이따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시가 8억짜리인데 얼마 받았어요? 4억만 받았어요. 4억. 그럼 얘는 더 받은 게 없으니까 무슨 세를 안 내죠? 증여세 안 내요. 그러면 뭐만 내면 돼요? 지금 그러면 양도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양도가액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때 양도가액은 분명히 지금 손해가 났잖아요. 8억짜리인데 얼마 받았어요? 지금 4억만 받았으니까 손해가 났는데 특수관계자랑 거래한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받은 금액 얼마가 양도가액이 되는 겁니까? 그냥 4억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부계부가 적용되지 부인되지 않아요. 인정, 그냥 그대로 인정. 받은 금액 얼마? 4억이 양도가액이 돼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을은 8억짜리인데 4억에 지금 한 거니까 뭐가 됩니까? 저가? 8억짜리인데 지금 4억에 산 거니까 저가 양수. 저가 양수. 그러면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저가 양수한 것도 증여상가액 계산하는 거죠? 근데 증여상가액 계산하려면 요건을 충분히 먼저 따져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익난 금액 8억짜리인데 4억에 샀으니까 4억은 바로 금액 나오네요. 지금 시가의 30% 이상이어야지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가가 8억이니까 30% 하면 2억 4천 이상이네. 요건 충족했죠.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상가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때 증여상가액은 내가 공짜로 얻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8억짜리인데 4억 주고 샀으니까 4억이죠. 시가와 대고 차이나는 금액에서 얼마 뺀다고요? 무조건 3억 뺀다고 그래. 3억을 뺀다고 그랬죠. 증여상가액은 1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실제로 6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한 타임으로 어떻게 끝내보려고 좀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되고 싶은데. 문제 6번입니다. 거주자 갑은 2020년도 6월 30일 날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을로부터 토지 한 필지를 1억 원에 취득했대요. 취득 당시 시가도 1억 원이고 시가대로 취득을 했죠. 근데 2021년도 4월 30일 날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병에게 토지를 6억 원에 양도했대요. 샀을 때는 정상적으로 샀죠. 특수관계자더라도 아무튼 1억짜리 1억에 샀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팔 때는 6억 받고 팔았는데 요구사항 1번 보면 갑이 병에게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토지의 시가가 12억일 때와 2억일 때로 나눠가지고 그때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의 증여세한가액을 구하시오.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없다면 근거를 기소하시오. 자, 1번. 둘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지금 6억 원에 양도를 했는데 시가가 얼마였을 때? 시가가 12억인데 6억에 양도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양도? 무슨 양도? 저가 양도. 그러면 이제 파는 쪽은 저가로 양도한 거고요. 사는 쪽은 저가로 양수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누굽니까? 이익을 본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죠? 누가 공짜로 지금 누가 이익이 났어요? 병이 이익이 났죠. 갑은 손해가 났고. 그러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병이 되는 겁니다. 병. 그죠? 그랬을 때 증여세가액이 얼마냐? 자, 특수관계자니까 요건 따질 필요 없고요. 그죠? 시가와 대가의 차이 나는 금액. 시가와 대가의 차이 나는 금액. 6억이죠. 여기서 또 얼마 빼면 돼요?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니까 둘 중에 작은 거. 시가의 30%와 얼마야? 3억 원 좀 작은 거. 뭐가 더 작죠? 3억 원이 더 작네. 그럼 10억에서 6억 빼고 3억 빼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죠? 3억. 이해되세요 지금? 2번. 시가 얼마였는데 지금? 시가 2억짜리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6억에 판 거예요. 파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파는 사람은
고가 양도. 사는 사람은 고가로 매입하는 거죠. 자, 누가 이익 나는 쪽이에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 납세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갑이 되는 거죠. 그때 증여상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증여상가액은 시가와 대가하고 차이 나는 금액 얼마죠 지금? 4억. 절대가 4억 빼기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거. 얘가 더 작네 보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4억이죠. 4억에서 6천만 원 빼는 거니까 3억 4천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요구사항 1번 이해되세요? 자, 요구사항 2번입니다. 요구사항 2번은 갑이 병에게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시가가 12억인 경우와 2억인 경우로 각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하시오. 자, 2번은 지금 토지 양도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가가 얼마였을 때? 시가가 12억이었을 때 이때 갑의 양도소득세, 얘가 이제 갑이 판 거니까 갑이 아무튼 병한테 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갑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법에서 얘가 특수관계자잖아요. 특수관계자랑 거래해가지고 손해가 났다면 부교부가 적용되는 거죠. 그죠? 자, 특수관계자랑 거래해서 시가 얼마짜리인데요? 12억짜리인데 얼마 받고 판 거예요? 6억 받고 판다면 갑은 손해나고 병은 아까 이익 난다고 그랬죠. 그럼 갑은 손해가 났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랑 거래해서 손해난 거니까 뭐가 적용된다고요? 부교부가 적용돼서 갑의 양도가액은 6억 받은 거 부인하고요. 시가에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억 원이 이때 갑의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제는 2번. 시가가 얼마였을 때? 2억 원이었을 때 그때 갑의 양도가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시가 2억짜리인데 지금 6억 받고 팔아놓았으니까 4억만큼 더 꽁돈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은 양도도 하면서 시가보다 더 많은 높은 금액으로 받은 거니까 양도도 하면서 증여 꽁돈 생긴 거잖아요. 지금 보죠. 그죠? 고가 양도로 인한. 그래서 이 갑의 양도가액 계산하려면은요. 일단은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니까 양도가액도 계산해야 되는데 공짜로 뭔가를 받은 거니까 증여재산가액 증여세도 내야 되는 거죠. 자,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공짜로 받는 금액이 지금 6억에서 2억 뺀 금액이잖아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 그래서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니까 얼마를 빼는 거죠? 시가에 20%하고 3억 원 중 작으면 얘가 더 작죠? 그럼 증여재산가액은 얼마 되는 거냐면 4억에서 4천만 원 빼는 거니까 3억 6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가 2억짜리 6억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그 6억 중에 3억 6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가 된다고요. 아이고 3억이 아니야. 뭐지 거꾸로 막 여기서 듣고 그러면 어디서 되는 거지? 3억 4천만 원, 3억 4천만 원. 3억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한 쪽에서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받았어요? 2억짜리인데 6억 받았는데 그중에 3억 4천만 원은 증여세를 내는 거니까 증여세 내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된다. 그럼 양도가액은 내가 지금 손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부교부가 정도지 않으니까 원래 더 받은 금액이 갑의 양도가액이 돼가지고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받은 금액 중에 얼마가 증여세가액이 되는 거니까 3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니까 걔를 차감한 금액. 얘는 증여세 내는 거니까 차감한 금액인 2억 6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취득가액 빼가지고 양도 차익 구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10.6번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좀 볼게. 일반적인 증여세의 계산에 관계된 내기 좀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의제 중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그 계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 정리한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1시간 좀 넘게 하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4시 반 안에는 끝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쉬었다가 4시 반 안에 끝내려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